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소수만 알고 있는 창업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OK 창업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대한민국 반찬 마켓쉐어 1등 회사 반찬 단지 자회사 단지 F&B의 김정덕 대표님을 모시고 식자재 유통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많은 비밀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자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멀더라고요, 여기 오는데. 그렇죠. 네, 저희 공장이 인천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.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뵙기 힘든 그리고 모시기 힘든 분인데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대표님이 이게 전문 분야 여러 가지가 있으시지만 네. 오늘 유난히 또 이제 식자재 업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 식자재 업체에 대한 궁금증과 많은 비밀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식자재 업체가 식당이 생각했을 때 식자재 업체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거래처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. 네. 사실은 외식 창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처음에 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영입 창업자들이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보통 인테리어라든지 주류회사 선정이라든지 이렇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식자재라고 생각해요.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를 납품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선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저희는 또 주류 업체를 하고 있지만 주류는 주류 업체, 식자재는 식자재 업체 이렇게 그렇죠. 업체를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도 있고 그 안에서도 또 판단해야 될 것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. 네, 많이 있죠. 그래서 자, 식자재 발굴에 앞서서 창업자에게 미리 당부의 말을 먼저 좀 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오늘 이제 외식 창업 관련돼서 식자재 업체 발굴인데요. 네. 사실은 식당이라는 곳은 저는 그 식당 사장과 주인이라고 하죠. 사장님과 보통 식당을 방문해주는 고객들 이런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바로 음식인데요.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까다롭게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체를 보통 소홀하게 선택하고 옆집 사장님한테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데 그것보다는 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저희 그 업체들을 선정할 때 항상 우리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미스하는 부분이 그 아는 형님 또는 동생, 후배들. 맞아요. 형님 제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걸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소개를 받습니다. 처음에 맞습니다. 받고 그래 고맙다. 어떻게 좀 싼 가격에 줄 수 없겠니 해서 저희는 굉장히 순진하게 믿고 또 거래를 하고 물론 번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진짜로 받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 많이 본 사례가 인테리어 업체를 아는 분을 소개를 통해 했는데 마음에도 안 들고 맞아요. 얘기도 할 수 없고 맞아요. 심지어 더 나와서 막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. 정말 그 관계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고 나중에는 맞습니다. 뒤돌아서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, 맞습니다. 식자재 업체도 굉장히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식당이 과잉 공급이라고 하는데 식자재 업체도 엄청나게 과잉 공급이거든요.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꼼꼼한 필수 체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꼼꼼한 필수 사항에 앞서서 식자재 업체 발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식당 창업할 때 식자재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데요. 그러지 말고 처음에 창업하기 전에 메뉴 연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통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. 심지어는 같은 농산물 시장이라 하더라도 지하 1층, 1층, 2층 공산품 파는 곳 단가가 다 다릅니다. 중도 메인 단가, 소매 단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시장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육류라든지, 그 다음에 계절 요인이 강한 야채류라든지, 네. 그 다음에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한 1년 정도 평균 가격을 좀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죠. 예를 들어서 봄에 나는 야채를 내가 봄에 창업하면 되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만 한겨울 되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.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상추 가격이 그렇거든요.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받지만 한 5배, 6배 정도 오른 가격으로 겨울에 받기 때문에 항상 이 변동시세나 이런 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거래처 숫자를 좀 줄여라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요. 이건 또 거래처 숫자를 늘려라 줄여라라는 게 좀 유동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데 숫자를 줄여라는 게 이런 거죠. 저희가 예를 들어서 쌀 업체, 계란 업체, 고춧가루 업체, 공산품 업체, 수산물 업체, 육류 업체 다 전문 분야로 공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받게 되면
그 안엔 사실 다 물류비가 녹아져 있거든요. 그렇죠. 그 물류비를 누가 내냐? 바로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. 우리가 내는 거죠. 예. 그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어느 정도 한두 개, 두세 개 업체로 좀 줄일 필요가 있다, 업체는. 그러면 물류비를 세이브하고 그 세이브된 부분에서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선이 전문 분야로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토탈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그 식당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편하고. 아, 맞습니다. 그리고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메이저기 때문에 맞아요. DC도 많이 받고 맞습니다.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고 맞습니다. 이렇다고 볼 수 있겠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업체가 오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차를 살 때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여러 업체를 다니고 눈으로 발품을 팔고 기스가 어디 났나 이런 거 보듯이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맞습니다. 식자재가 신선도가 유지가 되나 아니면은 그 업체를 방문해서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응대를 하고 있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이 업체가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 곳인지 주의. 바로 판단이 나오거든요. 맞습니다.